제가 싱글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남들은 싱글맘이라는 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서도 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고 그 후로 제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탓에 눈물로 그 슬픈 세월을 홀로 달래야 했죠. 그랬으니 10년도 더 지나 드디어 만나게 된 제 자식 앞에서 제가 무슨 고생을 한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되고 저도 이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자식 없이 보내야 했던 지난 세월은 차마 말할 수 없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평생 못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상만 했던 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이제라도 만나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제가 해줄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베풀었던 온정이 이자가 붙어 이런 행운으로 찾아온 것이죠. 제 사연이 궁금하실 여러분들께 저의 우여곡절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엄마 역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옛날에 이혼녀도 아닌 미혼모로서 말이죠. 요즘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렸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견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제게 애가 불쌍하다느니 제가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느니 하며 별소리를 다 듣다 보니 저도 예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미혼모인 저희 엄마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니 얼마나 심했을지 저도 겪어보지 못해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아이 아빠도 없이 미혼모로 사셔야 했던 엄마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집을 갔을 때보다도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어 어린 자식을 책임지셔야 했고 돈도 가족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걱정되고 두려우셨음에도 저를 꿋꿋이 지켜내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낳고 지키기 위해 저희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저는 미처 다 알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집에 남자가 없이 사는 저희 모녀와 미혼모인 엄마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참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기 마련인 건지 사람들은 저와 엄마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말을 알아들을 만큼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저는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희 모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이웃들과 친구의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참 매몰찼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없고 저희 엄마가 혼자 저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저와 멀어질 것을 당부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 하나 없이 아이들의 차별을 겪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들의 편견과 차별을 겪었고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놀림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잘 지내던 친구도 그 집 어른들 귀에 제 사정이 들어간 뒤로는 갑자기 저를 무시하고 멀리하며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절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작은 실수를 해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크게 혼이 나야 했고
호통 뒤에는 꼭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엄마가 저를 혼자 책임졌다는 것이 왜 욕을 먹고 놀림당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를 가까이 하면 안 될 병균 취급하듯 했었어요. 잘 놀던 친구와 하루아침에 멀어지고 이유도 없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저는 그 시절 매일 눈물바람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저를 두고 보지 못하셨고, 그런 탓에 저는 그런 괴롭힘을 피해 여기저기 이사와 전학을 다녀야만 했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 그 시절 저희는 제대로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간 동네에서는 마음 붙이고 적응하기도 전에 다시 이사를 떠나야 했고, 어디에서도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저희 모녀는 사람들의 눈총 앞에서 주눅이 들어 망갔었죠. 그나마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저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고 엄마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되고 매번 이사와 전학을 반복하던 엄마는 제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싶은 걱정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저를 위해 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는 지척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지켜봐 주셨어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다는 안정감 덕분일지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무사히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많지는 않아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덕분에 저도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것이 그리 유난스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서야 저와 엄마는 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 후로도 평생 김밥과 떡볶이를 파시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하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제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게 철마다 새 옷을 사입히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제 학원비는 빠짐없이 내주시면서 제가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10년 가까이 제 등록금을 마련해 오신 엄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철없이 엄마의 사랑과 노력을 받기만 하던 저는 엄마의 고생은 뒤로 한 채 대학생이 되어 들뜨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던 대학 생활 중에 미팅에서 한 남자를 만나며 난생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제게 연애는 생각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저는 참 나약하고 어렸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좋았던 저는 아버지로부터 충족되지 못했던 빈자리를 남자친구를 통해 메꾸려 했고, 그럴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준 씨는 제게 정말 잘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들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냉대와 차별을 겪으며 상처 많았던 제게 거의 처음으로 편견 없이 사랑을 쏟아준 사람이었던 탓에 저는 현준 씨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현준 씨 역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며 약속을 하곤 했었죠. 선영아, 내 인생은 선영이 너를 만나고서 완전히 바뀐 거야. 앞으로는 선영이 너를 위해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해서 행복해지자. 미처 다 잘하지 못하고 세상을 전부 알지 못했던 그 시절, 달콤한 그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선영아,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대학 시절 내내 그 생각에 변함 없었고 앞으로도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땐 뭐가 그리들 급했던 건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현준 씨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이른 저의 결혼 결정을 걱정하시면서도 반듯해 보이는 현준 씨를 보며 안심하기도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앞에서 잘 보이겠다며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와서 환심을 사려는 예비 사위를 미워하실 수 없으셨겠죠. 덕분에 저희 엄마에게서는 쉽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현준 씨 역시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자식인 아들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저희 사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와 미리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정도로 저를 반기지 않으신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기 전부터 저는 겁이 났고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나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내 사정도 그렇고 나 좀 무서워.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물론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한 분이긴 하시지만 우리 진심을 알면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는 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싫다고 하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내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현준 씨를 믿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부탁 때문에 억지로 만나주시는 것인지 마지못해 저를 보시면서도 내내 굳은 표정이 풀리지를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문제 삼으셨던 것은 역시 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낳은 저희 엄마와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의 편견과 차별의 눈초리를 받으며 주눅들어 자랐던 저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없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거봐, 어머니가 나 싫어하실 거라니까.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이제 어떡해. 그래도 내가 좋다는데 끝까지 반대하시겠어? 어떻게든 설득해 봐야지. 겨우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벌써부터 주눅 들어서 이러면 어떡해. 더 노력해서 엄마 마음을 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뭘 더 해. 없는 아버지를 만들어 올 수도 없잖아. 누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했어?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늘도 좀 그래. 엄마가 거기서 몇 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너까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든 애교 좀 떨고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나 어머니도 너무 무섭고 허락받을 자신도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야, 선영아, 너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최소한 노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일이 맞잖아. 근데 그런 어른 비위 하나도 못 맞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안해.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현준 씨는 제가 아닌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말했죠. 제 탓을 아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그 말이 다 맞다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반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잘못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비위만 맞추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야 했죠. 그런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건지 시어머니 역시 저희의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은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인생은 그리 손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여유가 있었겠나요? 서로가 좋다고 결혼을 결심하기는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은 없었고
결혼 자금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결혼을 하면서도 신혼집 얻을 생각은 할 수도 없이 당연하게도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한집살이를 해야만 했죠.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 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저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이 행복해지고 넉넉해질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발로 알아서 그 지옥불에 뛰어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도 아들 부부에게는 신혼집을 구해주지 않으셨던 건 전부 어머니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결혼을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집에 들어와 살 것을 말씀하셨고, 제가 시집살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남편은 너무 쉽게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당하던 입장에 돈도 한 푼 없던 저는 그런 조건도 감사해하며 시집살이를 자처하게 되었네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실 리가 없었고,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에 당황스러웠고 매일이 곤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하던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 새벽부터 아침상을 차리며 집안일을 챙겨야 했고, 사사건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매일 울음을 삼켜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막아서 주어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실 때면 불이 나게 달려나와 저를 챙겼고, 남편이 없을 때 일이 벌어질 때면 혼자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뭘 해도 밉다 하시고 좋게 봐주시지를 않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한테 욕먹는 것도 못 견디겠어.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나는 월세라도 괜찮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이런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분명 결혼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네. 그래도 조금만 참자. 지금 우리 형편에 분가는 무리잖아. 조금만 참으면 엄마도 당신 예뻐하시고 관계도 좋아질 거야. 시어머니 등살에 서러운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웠지만 조금만 참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열심히 버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계속되는 어머니의 시달림에 제가 고통을 호소할수록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을 들지 않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또 뭔데? 그 정도면 당신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또라이도 아니고 당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매번 이렇게 혼을 내시겠어? 당신이 알아서 비위 맞추고 잘하면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내가 싫으셔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당신도 어머니가 나를 왜 싫어하시는지 알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혼을 내?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도 이해가 가. 가뜩이나 싫은 며느리 봤는데 미운 짓만 하면 좋아하시려고 하다가도 하실 수가 있겠어? 그럴수록 당신이 알아서 눈치 보고 예쁜 짓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혼났다고 징징거리고 입국 닫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좋아해? 당신이 사랑 못 받고 힘들게 자란 건 알겠는데 이젠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세를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일러주고 이렇게 할래? 나도 이제 당신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기 힘들다 정말. 영원히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며 저는 점점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뱃속의 손자가 어찌 될까 싶어 염려하셨던 어머니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면 차라리 출근을 하는 게 나았지만 무서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아들을 가진 덕에 어머니의 괴롭힘이 조금 줄어들었던 거였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와 있을 때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하면 저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는 달라진 남편이 문제였어요. 결혼 전부터 늘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남편이 정작 제가 임신을 하자 기쁜 내색은커녕 제가 배가 불러갈수록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보며 그토록 무심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 괴롭힘만 벗어나면 전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달라져 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의지할 곳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점점 귀가가 늦어지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캐묻는 제게 남편은 또다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밖으로 도는지 모르겠어? 당신 배부르면서 나 옆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 임신한 게 무슨 유난인지 혼자 입덧이니 뭐니 난리를 부르면서 사람 귀찮게 하더니 그래서 나 혼자 알아서 놀고 다니는데 이제는 또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임신한 와이프 배려도 못해줘? 내가 입덧을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럼 당신은 임신한 나 챙기기 귀찮아서 놔둔다 이거야? 아 몰라. 이러면 또 내가 임신한 당신 스트레스 줬다 뭐 어떻다 내 탓할 거 아니야.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좀 해.